또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고, 구체적인 실무적 차원에서의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조금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생산 시설 자체는 제가 10배든 100배든 개성공단 자체를 컨버전한, 아예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노 필터를 생산하는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필터를 생산하는 것들을 같이 이 기회에 고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북한에서 쓰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 마스크에 필터만 교환하는 방식, 이걸 저희가 적정 의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꼭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KF94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면 마스크를 재활용하면서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쓰는 필터의 새로운 기술로 나노 필터 같은 걸 활용하는 것들을 시험해보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려하는 거가 북한에서 만든 제품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남북한이 조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식약처의 담당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 전 과정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인력들의 신변 안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된다면 북한에서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물자,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원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마스크라든지 보호장비를 3분의 1은 북한이, 3분의 1은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 특히 WHO에 제공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지금처럼 환자 수가 꺾여서 이 문제가 조기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기로 했던 3분의 1의 상당 부분을 국제사회, WHO를 위해서 돌리는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겠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통해서 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생산 원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사회가 또 지불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생산업체들이 이걸 가지고 적어도 손해를 봐지 않고 또 일정한 정도의 이익들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아주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다 현실성 문제에서 가능한 비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끈을 어떻게든 연결을 하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 보건학적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대전제에 우리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해법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대안들을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현실 상황에 맞게끔 충분히 저는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설비를 갖춰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빨리 해도 한두 2달, 3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의 이 보건학적 위기가 6개월 내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많은 소위 보건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6개월, 1년, 그리고 내년 겨울에 다시 한번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종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취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고 이후에 우리 독감들이 오는 것처럼 토착화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9개월 이내에 정리되지 않는 그런 전 세계적 보건학적 위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면 2, 3개월 걸쳐서 설비를 만드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런 설비와 거기에 숙련된 노동 인력들을 동원을 했는데 이 문제가 6개월이든 1년이든 마무리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후에 이것들을 지속하는 건 또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초연결 사회가 되었죠, 이미 전 세계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었던 게 초연결 사회에서 사실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고요. 한 곳에서 생긴 바이러스의 위기가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 위기로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걸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보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번의 위기를 우리가 넘어선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 보건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생산 설비나 인력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또 우려하는 한 가지가 지금 서로 이 바이러스를 전해주지 않기 위해서는 만나지 않아야 되고 북한 지역에서도 우리 인력들이 들어가는 또 개성공단이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가 아까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예상을 했지만 주로 접경 지역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염성 질환을 격리시키는 것들이 가능한 사회 구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경도나 평안도, 자강도 이런 데에서 접경 지역에서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쉽게 퍼지려고 한다면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남단에 있는 북한 지역에 개성공단 지역은 상당히 클린 존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발생할 가능성, 특히 우리 남측에서 들어가는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남측 신종 코로나 지금 온상인데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바이러스 전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보건학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처들을 충분히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강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위험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2주간 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협의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생산과 관련된 것들을 주도할 사람들은 들어가면 2주 동안 자동적으로 격리하는 겁니다. 개성공단에서.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에 참여할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건 전문가의 저희가 충분한 자문들을 받아서 개성공단 전역을 클린존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함께 가야 이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현실적인 또 어려움을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북한이 과연 이런 제안을 받겠느냐? 또 국제사회, 유엔이 이런 제안을 받겠느냐와 관련된 또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또 반론들을 조금 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제안보다도 현실성 있게 가다듬을 수 있으려면 이게 북한 사회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북한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또 명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남북한의 마스크, 보호 장비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건 1차원적인 거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보건학적 전 인류의 위기에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에 기여한다라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북한 당국에도 좋은 명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립돼 있는 곳이고요. 사실 고립돼 있는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거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 기회를 역발상으로 활용한다면 고립되어 있던 북한이 오히려 전 세계의 보건학적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북한 사회, 북한 당국에도 그건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 유엔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으로 이미 갔고요. 마스크라든지 보호 장비에 대한 필요는 앞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될 거고요. 우리 마스크 사재기 하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저는 발생하고 더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개성공단에서 그와 관련된 마스크나 보호 장비를 생산해 준다. 그거는 사실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나 유엔이 받아들일 명분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게 북한의 지금 제재라고 하는 그 북한의 제재라는 게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위기로부터 발생한 건데 그런 문제를 완화시켜서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현금이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통일보건학회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현실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금의 경우는 개성공단을 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북한에 생산된 이게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이제 북한의 노동 인력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사실은 월급을 줬죠. 그런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북한에서 필요한 보건학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현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지 보호 장비 더하기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들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약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관련된 것, 또 그와 관련된 약품과 관련된 그런 현물들로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북한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현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미사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또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그냥 유야무야 되면서 결국은 개성공단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유엔의 제재를 유야무야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성공단의 운영을 한시적 운영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다. 한시적 운영이라는 것은 WHO가 신종 코로나19의 국제적인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예전에 사스 종식도 1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해서 전 세계적인 보건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생산기지로서 개성공단을 활용하자. 그 취지에 맞게끔 하자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1년이 됐던 1년 6개월이 됐던 2년이 됐던 WHO가 신종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재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성공단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그런 생산기지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약품이라든지 다른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산기지,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열린 자세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이 전 세계적 보건의학적 위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도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시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그런 또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